웹 3.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책을 지금 막 나온 책인데 이거 쓰신 따끈따끈한 이 신간 웹3 제목이 너무 길어요. 참여, 공유, 보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미래의 저자 이인복 저자님 모시고 오늘 웹3가 뭔지 한번 여행을 어떻게 바꿀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하고 그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미래의 세 번째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도 웹 3.0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웹3라는 게 그런 메타버스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코인, 뭐 NFT 다 총괄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2.0에서 3.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아마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대기업 중에는 스타벅스가 웹3를 선언을 했고, 그 나이키에서도 닷스위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면서 웹3 커뮤니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지금 1월 달에 CES라고 하는 행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죠. 그 행사에도 한 세션에 웹3를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의 글로벌한 키워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7가지 단계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들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웹3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웹3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행 과정은 어떻게 바꿀까? 여행업계에서도 지금 NFT라고 하는 개념이 또 쓰이고 있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코로나 때문이었었거든요. 다들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다음 스텝에서 웹3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번 왔던 고객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만들고 팬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웹3의 가장 큰 정신이 참여하고 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하자면 공유예요. 공유. 예를 들면 여행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여행에 대한 후기를 썼어요. 네. 후기 쓰면 우리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게 사실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글을 썼는데 네.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괜찮네. 좋아요를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내 후기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가 여행지가 잘 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이 쓰이게 돼요. 예, 일단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해킹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 리뷰에 대해서 신뢰, 이거를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악플이 달렸네 별로야 라면서 삭제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역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신경을 써서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포인트를 줄 때도 토큰 형태로 주게 되는 거죠. 토큰. 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에는 이제 우리 작년부터 이슈가 됐었던 NFT라는 개념으로 해서 멤버십을 주게 되고, 이렇게 널리 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웹 3.0에 제일 유리한 게 어쩌면은 여행업계일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뮤니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웹3의 핵심은 커뮤니티인데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를 위한 팬층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네네네. 이걸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이미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커뮤니티를 표방했죠. 알아서 후기를 올리고, 네. 알아서 플랫폼이고, 알아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빠져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제대로 된 검증에 대한 약점 부분이 항상 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들을 투명하게 계약 조건을 만들고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어울리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웹 3.0은 지금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대기업들한테는 여기서 장점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본인들의 약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쪽으로 좀 하게 돼요. 새로운 먹거리가 지금 스타트업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한다. 그렇죠. 대기업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부 기능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럼요. 기회입니다. 책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play to earn 개념은 다들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M2E라는 게 또 나왔어요. 네네. 아마 레저나 아웃도어 기업들 좀 관심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P2E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거는 게임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이제 M을 집어넣는 거예요. M은 무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운동량 대비해가지고 한마디로 만보기 생각하시면 돼요. 만보기. 열심히 걷게 되면 요즘에 보상해주는 게 많은데 거래에 참여하게 만들고서 또 코인으로다가 확대할 수 있는 이 구조가 M2E인데 네. 앞에 여행을 넣을 수 있겠죠. 트립을 넣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트립을 하고 여행을 간 거에 하면서 대한 것들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보상한다. 로케이션부터 시작해서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네네네네. 그쪽 오는 것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보상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있는 거에다가 중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중심을 이제 약간 보상이나 그런 어떤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군요. 그렇죠. 참여랑 스타트업들이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한테 단순히 보상만 해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크리에이터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를 또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도 될 수 있고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우리 프로셔머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는 좀 이상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M2E 처음 들었을 때 약간 토스 만보기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생각하셔도 돼요. 뭐 10원, 20원씩 이렇게 광고비가 책정다. 걸으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한 기업이 그냥 이렇게 주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생각 충분히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이키도 이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미 커뮤니티가 그 앱에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져 있고 네네. 근데 여기에 보상 체계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상 체계를 또 코인으로 주고 그럼 이거 여행이랑 제가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 그런데 코인을 쓰게 되면은 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전 수수료 안 내고 신선하다. 사실- 코인은 환전이 필요 없네. 이게 좀 커요. 이 토큰을 쓴 개념이니까 상당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일하고 어떻게 살고 여행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뭐 제재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쵸. 돈 자체가 토큰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된다.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 맞아요. 잘못하면 우리 뭐 환칙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해서 보완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행 쪽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례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것도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숙박시설 쪽은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NFT, NFT 도입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화폐 개념이라기보다는 멤버십의 개념으로 그렇죠. 많이 멤버십이에요. 쓰고 있죠. 네네. 네, 멤버십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죠. 멤버십 쪽이 맞고 근데 이제 NFT랑 왜 도대체 코인으로다가 받으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뭐 다영님이 쓰신 책에도 잘 나와 있지 지금 여행의 움직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40대 이상하고 그 이하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렇죠. 그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켓 가장 많이 달리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소용없다. 그래서 써봤는데 별거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써야 내 일과 삶에 좀 적용이 더 되는 걸 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미래는 아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제일 강조했었던 거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단독으로는 지금 못 있어요. 현재는 무조건 오프라인하고 연결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확장성이 있게 되고 지금은요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여행이 원래 경험이었으니까 그렇죠. 그쪽인 거지 굳이 뭐 메타버스를 만날 필요가 있어? 이게 돼버리니 네.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 제가 포인트로 보는 거는 디지털 트윈하고요. 디지털 트윈, 네, 디지털 트윈하고 또 한 가지는 AR, 증강현실 부분이에요. AR. 네, 증강현실은 올해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제가 2023년을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디지털 트윈. 일단 AR은 굉장히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지금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맞아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기업들이 이 매개체를 사용해갖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가 된다라면 이쪽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스토리를 입혀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맞습니다. 지금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스토리를 스마트폰이랑 엮든지 AR을 쓰든지 뭐든지 집어넣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는 이제 그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개념이죠. 네. 현실 세계를 그대로 카피해갖고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죠. 여기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갖고 현실 세계를 더 이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꽤 근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도시들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긴 했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결국에 스마트 시티랑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팬데믹 때 그 디지털 트윈도 뭣도 아니고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그렇죠. 아바타로 막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현실 세계를 복제해 와서 그걸로 뭘 할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AR도 과거에 경험해 왔던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실패다. 뭐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중에 몇 개들은 이제 사업화가 돼서 그렇죠.
지금 산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 여행 분야에서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많은 시도 속에서 하나 두 개의 성공 사례가 원래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CES 2023 같은 경우에도 이유가 인천공항을 디지털 트윈 만들고 있거든요. 보면 AR로 볼 수 있고 이런 이슈를 많이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그렇죠. 네, 그게 앞으로 더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여행 말고 네네.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제 2030 특히나 20 세대들한테는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이게 내 삶과 특히나 내 일을 커리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막연하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 약간 사회 초년생분들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라든가 아니면 모두가 동등하게 시작점은 똑같거든요. 지금 에어비앤비의 디센트럴라이즈드 버전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웹3 버전들도 여러 가지 시도가 2, 3년 내에 나올 거예요. 지금요. 이 제가 책 맨 뒤에 그래서 이걸 써놨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웹 3.0으로 제가 써놨던 이유가 이거 고민하다가 썼거든요. 이거만 보고 책을 안 사실까봐. 했던 이유는 명확해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블록체인이 뭐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메일을 그냥 쓰는 거지 이메일 공부해서 안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메일을 만드는 거는 시작해야지만 이렇게 보내는 거였었어? 이걸 알듯이 시작점은 지갑이거든요. 암호화폐 지갑. 네,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웹3 생태계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계좌번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안에 내가 진짜 NFT부터 다른 것들을 담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지갑인 거죠. 지갑만 만든다 그래갖고 우리가 해킹당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지갑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웹3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웹3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도 많고 하니까. 네, 그 용어에 한번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갑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서 눈 좀 봐라. 정보를 좀 봐라. 그죠? 네, 세 번째는 그런 웹3 서비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유튜브도 이제 D튜브라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NFT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한번 구매도 한번 해보고 제작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만 그 생태계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NFT 정보를 우리 일상 IT에서 많이 얻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무료로 NF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끔 알려주세요. 근데 뭐 카카오만 들어가도 우리가 클릭하는 지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는 여기서 이 생태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스타트업도 준비하시는 분들 방법 많이 보세요. 네네. 그래서 좀 그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해서 좀 있으면은 이제 3월 되면 이제 창업 지원 이제 또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웹3 쪽이 올해 굉장히 화두니까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메타버스 책 예전에 제가 나왔던 걸 보고 난 다음에 창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보고 피벗 하셨다고. 그 책을 읽고 이 분야가 되겠다 해가지고 피봇을 하신. 네. 지금 웹3는 기회는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경험하시거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임복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저희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